안녕하세요. 공감하고 소통하고 힐링하는 옷장의 전월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안티프레즈를 완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총정리하고자 오늘 컴을 켰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깽단 두목이 하는 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약속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 답을 생각하시면서 나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궁금한데요. 나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깽단 두목의 말을 믿으라고 더 신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나심은 집단이나 기관은 명예심이 없지만 개인은 명예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은 다르게 분류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명예의식만이 그런 거래를 가능하게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안티프레즈를 지려면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잘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티프레즈를 지려면 이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차분차분 한 4-5가지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결과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논쟁에서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피해가 없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험 법칙을 쓰라는 것이죠. 프레즈라는 사람은요, 이 기술에 의존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과대하게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 법칙을 어디에서 특히 많이 비판하고 있었냐면요, 학자들이 쓴 글보다 행동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 법칙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안티프레즈를 지려면 그런 것에 나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레드밀 효과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것이 이제 개념으로 명명화된 거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트레드밀 효과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사들여 드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자동차를 샀는데 또 2년 뒤에 새로운 신형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새 차를 구매해야지만 제가 누구든지 그 기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참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 트레드밀한 효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나심은 충고해 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승부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의 이익, 기관의 이익, 나라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할 때 이러이러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승부의 책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할 때 자기 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자기 한 말에 대한 피해나 그런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고
네, 이렇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의 장수나 나라의 국왕이 전쟁터에 실제로 나가서 싸워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심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의 국왕이 되려면 싸움터에 나가서 같이 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리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고 그거를 이득을 챙겨주는 그러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러한 직업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승부의 책임이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예,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정보는 실패를 숨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숨어있는 잡음을 잘 구별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나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심리학도 개정되어야 하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를 이제 답습하고 이렇게 정말 진정한 심리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개정되어야 되겠고 통계 분석에 기반을 둔 과학은 신뢰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나 데이터에 속아 넘어가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앞으로 계속 늘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잡음과 진정한 그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우리 스스로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안티프레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체는 가변성으로부터 이익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마지막으로 나심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711년 4월 29일에 타렉이라는 아라비아 군대 사령관이 던진 아주 유명한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나심이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잠을 충분히 자고 깨끗한 양심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질투심을 갖지 않고 왕성한 식욕과 강인한 근육, 신체적 에너지를 갖고 수시로 웃고 혼자 식사하지 않고 헬스센터에는 가지 않고 육체 노동은 적당히 하고 장 운동이 제대로 되고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고 주기적으로 경이로움을 느끼는 데에 있다 라고 그렇게 본인의 철학을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여러분만의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안티프레질한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라비아 군대 사령관이 이야기한, 타렉이 이야기한 진정한 안티프레질의 입장에서 쓴 그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뒤에는 바다가 있다. 너희들 앞에는 적이 있다. 적은 너희들보다 훨씬 많다. 너희들이 가진 것은 오직 칼과 용기뿐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안티프레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 던지면서 안티프레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짱의 전화테라피였습니다.